대한민국 대항해군 생존을 위한 30년의 선택 그리고 바다의 미래.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세계 질서의 격변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연안 방어를 넘어 대항해군, 즉 블루워터 네이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와 함께 역대 정부가 이를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그 정세 분석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미 주도 국제 정세 변화와 대항해군의 필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한반도 근해를 벗어나 대양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닙니다. 미국 중심의 글로벌 해상 안보 질서가 재편되면서 발생한 구조적 필연성 때문입니다. 우선 미 해군의 재정 및 생산 인프라 한계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재정 적자와 냉전 이후 축소된 조선 생산 역량으로 인해 현재 미 해군은 기존 함정의 유지 보수는 물론이고 신규 건조에도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맹국의 역할 분담 요구입니다. 중동 분쟁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긴장 고조로 미 제7함대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미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해상 안보 역할을 나누어 가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 수송로 보호의 독자성 확보입니다. 동북아 수역 및 주요 해상 교통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국익과 상선을 보호할 독자적 대양 작전 능력이 필수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김대중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대항해군 추진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항해군 건설은 특정 정권의 일회성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국익 보호를 위해 약 30여 년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어진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항해군의 발전은 김대중 정부의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의 기동전단 키트 마련,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지침 등 전략적 제약 해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과 첨단 자주 국방으로 이어지는 4단계 흐름을 거쳐왔습니다. 먼저 김대중 정부 시절 대항해군 비전이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상륙함,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를 건설하여 국익을 지키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항해군을 건설하겠다고 최초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지스 구축함 KDX-3 사업과 대형 수송함, 독도함 사업이 이 시기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어서 노무현 정부는 자주 국방과 제7기동전단의 키트를 마련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아시아의 바다를 제패했던 장보고 대사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야 한다며 대항해군 구상을 국방개혁 2020의 핵심 과제로 포함시켰습니다. 문무대왕함 진수 및 2010년 창설된 제7기동전단의 실질적 기반을 다졌으며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 및 전략적 제약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 폐지함으로써 함대지 및 잠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의 법적, 외교적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 진수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성공,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건조 등 중형 잠수함과 항공 자원 확보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및 첨단 자주 국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주 국방을 바탕으로 2030년대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핵 추진 잠수함 SSN 개발 및 건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기반 무인 수상정 및 무인잠 수정 네트워크와 국산 이지스함인 KDDX 전력화를 결합한 인공지능 무인 복합체계 네이비시 고스트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해군의 대항해군화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 생존 전략이며 지난 30여 년간 역대 정부를 거치며 착실히 준비되어 온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럼 이어서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 99%의 현실과 대항해군이 필요한 4가지 구조적 이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해상 교통로 및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섬나라와 다름없는 경제 지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해권 의존 국가입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LNG 등 주요 에너지 자원과 원자재가 이동하는 말라카 해협, 대만 해협, 호르무즈 해협 등 핵심 해상 통로가 인근국 분쟁이나 해적으로 인해 마비될 경우 국내 산업과 국가 경제는 즉각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유사시 타국 해군에만 수송로 안전을 의존할 수 없으므로 원거리 해역까지 우리 상선을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는 대양 작전 함정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동맹 구조 변화와 미 해군의 역할 분담 요구입니다. 미국 중심의 국제 안보 질서 변화 역시 대양 해군 전환을 강제하는 주된 요인입니다. 미국은 재정 적자와 조선 인프라 축소로 인해 전 세계 해상을 홀로 담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제7함대 관할 구역 내에서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이 자국 인근 해역 및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보 부담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 요구를 기회로 삼아 대양 작전 능력을 대등하게 구축함으로써 동맹 내에서 발언권을 높이고 자국 안보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동북아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과 해양 균형 유지입니다.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해군력 증강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전력화 및 전력 대량 건조,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항공모함, 도입 및 이지스함 증강 등 주변국의 해양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 이어도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등 경계가 미획정된 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해상 마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거부 및 억제 능력을 갖춘 기동전단이 존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원거리 제외 국민보호 및 국제해상 안보 협력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과 활동 영역 확대에 따른 국익 수호 차원입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청해부대 작전이나 중동 아프리카 지역 분쟁 시 실행된 프라미스 작전과 같은 제외국민 수송 작전처럼 먼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할 대형함과 긴급 대응 전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다국적 해상 안전훈련 및 해적 퇴치 작전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안보 공조 체계 내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양해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첫째, 해상 교통로 보호를 통해 수출입 물동량 99%를 수호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합니다. 둘째, 동맹 안보 분담을 통해 미 해군의 부담을 분산하고 자주적 외교력을 제고합니다. 셋째, 동북아 해양 균형을 맞추어 주변국의 해군력 확장에 대한 최소한의 억제력을 확보합니다. 넷째, 원거리 분쟁 지역 대응을 통해 제외 국민을 보호하고 국제 안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해군의 대양해군 전환은 단순히 군사적 위세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출입 길목 확보, 에너지 수입선 수호, 동북아 해양 균형 유지라는 국가 생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 선택입니다. 이어서 대양해군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갖춰야 할 4대 핵심 조건인 전투함, 군수, C4I 네트워크, 전문 인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 근해를 벗어나 대양에서 독자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투함 몇 척을 건조하는 것을 넘어 다음 4가지 핵심 조건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원거리 작전을 위한 대형 전력 및 무기 체계입니다. 먼 바다의 열악한 해상 환경을 견디고 기동부대에 자체적으로 방어와 타격을 완수할 수 있는 대형 첨단 함정이 필수적입니다. 원거리 공해상에서는 육상 항공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함대 전체에 광역 방공망을 제공하는 정조대왕급이나 KDDX 같은 이지스 구축함이 기동전단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기 불필요 추진체계 AIP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수주 이상 은밀 작전이 가능한 도산 안창 호급 중형 잠수함 및 차세대 원자력 추진 잠수함 SSN 확보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먼 바다에서 적 잠수함과 수상함을 사전에 탐지하고 경멸할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와
해상작전 헬기, 이를 운용할 대형 수송 및 지휘 함정이 갖춰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작전을 지원하는 군수 및 해외 거점 인프라입니다. 대양해군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진짜 실력은 전투함 뒤에 있는 보급과 정비에서 나옵니다. 공해상에서 기동전단의 유류, 탄약, 식량, 정비 물자를 정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만재 배수량, 10,000톤 이상의 소양급 같은 대형 군수 지원함 AOE-2가 다수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작전 반경이 넓어짐에 따라 우방국과의 협정을 통해 전진 정비와 보급이 가능한 해외 거점, 항만을 확보하는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C4I 지휘 통제 및 초수평선 정찰 위성 네트워크입니다. 육지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양에서 함대가 고립되지 않고 정밀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체계입니다. 육상 지휘부와 공해상 기동전단 간에 실시간으로 전황 정보를 공유하고 명령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차세대 군위성 통신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평선 너머의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정찰용 무인기 및 군지 위성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 중심전 역량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속 가능한 방위 예산과 숙련된 전문 인력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 체계가 갖춰져도 이를 움직일 사람과 운용할 예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대양 함정의 건조비뿐만 아니라 고성능 장비의 정비와 유지를 위한 운용 유지비, 예산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긴 항해 기간과 높은 작전 강도를 견뎌야 하는 대양해군 특성상 장교와 부사관 등 숙련된 전문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고 정주 여건 및 함정 근무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대양해군 완성을 위한 4대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지스 구축함과 중형 및 핵잠수함, 해상 초계기로 구성된 핵심 전력입니다. 둘째, 대형 군수 지원함과 해외 거점 정비 인프라를 통한 군수 지원입니다. 셋째, 군사위성 통신망과 인공지능 무인 복합체계 네이비시 고스트로 대표되는 C4I 네트워크입니다. 넷째, 해군 예산 안정화와 함정 근무자 처우 개선을 통한 인력 및 예산 확보입니다. 이처럼 대양해군은 대형 방공함과 잠수함이라는 강력한 무기, 대형 군수 지원함이라는 지속력, 군사위성이라는 신경망, 그리고 숙련된 인력과 예산이라는 혈액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해군이 현재 확보한 대양 무기체계와 앞으로 전력화될 차세대 무기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확보 및 실전 배치 단계의 대양해군 전력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연안 방어를 넘어 원거리, 공해상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해온 주력 전력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로 수상 전투 전력인 이지스 구축함 및 신형 호위함입니다. 8200톤급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KDX-3 배치2는 SM-3 및 SM-6 함대공 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최상위 방공 구축함입니다. 대양 기동부대 전체에 광역 방공망을 제공하고 함대지 탄도 미사일을 통한 원거리 육상 타격 능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조대왕함은 향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LSM-2 기반의 한국형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및 국산 전투체계로 전면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산 기술 기반의 한국형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플랫폼으로 성능이 한 단계 개조되어 발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3600톤급 충남급 호위함 FFX 배치3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사면 고정형 A사 레이더 복합 센서 마스트를 탑재하여 기동부대 주변의 대잠전 및 중거리 대공 방어망을 담당합니다. 둘째로 수중 전력인 중형 잠수함입니다. 3000톤급 도산 안창 5급 잠수함 KSS-3 배치1은 디젤 잠수함, 세계 최초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수직 발사관을 탑재했습니다. 공기 불피로 추진체계 AIP를 활용해 장기간 수중 은밀 작전이 가능하며 대양에서의 독자적인 보복 타격 자산 역할을 수행합니다. 셋째로 원거리 지원 및 정찰 전력입니다. 10,000톤급 소양급 대형 군수 지원함 AOE-2는 대양 작전 중인 함대의 유류,
탄약, 식량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기동 지원함입니다. 또한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는 고성능 레이더와 음향 탐지 장비를 갖추고 넓은 공해상에서 적 잠수함과 수상함을 추적하고 감시합니다. 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무기체계 라인업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상 전력으로는 국산 이지스 구축함인 KDDX 및 KDDX2가 있고, 수중 전력으로는 장보고 3 배치2와 핵 추진 잠수함인 장보고 N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휘 및 항공 전력으로는 KF-21N을 탑재하는 중형 항공모함과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인 무인 항모가 구축 중이며, 첨단 무인 전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해양 무인 복합 체계인 네이비시 고스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세부 전력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면, 먼저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및 KDDX2 후속 사업입니다. 7000톤급 KDDX 배치1은 함정 건조부터 통합 마스트 A사, 레이더 전투체계 KVLS2 한국형, 수직 발사관 등 핵심 장비 구종을 100% 순수 국산화한 구축함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설계, 다층 대드론 방어체계,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및 병력 절감, 자동화 기술이 전면 적용되며 2032년 선도함 인도를 시작으로 총 6척이 전력화되어 기동전단의 핵심 수상 전투함으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KDDX2는 차세대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위해 추진되는 KDDX 후속 개량 확장 사업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를 위한 대형 수직 발사관 확장, 고에너지 레이더 무기체계 장착,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 등이 검토되어 2030년대 후반 해군의 미래 수상 거점으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핵추진 잠수함 장보고 N 및 장보고 3 배치2입니다. 장보고 N KSSN은 정부가 공식화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공해상에서 무제한에 가까운 작전 반경과 수중, 은밀 자막 능력을 확보하는 8000톤급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 사업입니다. 국내 축적된 SMR 소형 모듈 원자로 및 조선 기술을 기반으로 20% 미만 전홍추,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력 추진체계를 탑재합니다. 고성능 SLBM과 순항 미사일을 다수 탑재하여 대양해군, 수중 전력의 최상위 정점이자 해상 수송로, 수호의 강력한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할 예정이며 2030년대 중반 1호함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00톤급 장보고 3 배치2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을 채택해 디젤 잠수함 중 최고 수준의 수중 지속 항해 능력을 보유하며 SLBM 수직 발사관을 10관으로 확장해 전력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중형 항공모함 및 무인 전력지 휘통제함입니다. 한국형 중형 항공모함은 4만 내지 5만 톤급 중형 항공모함으로 국산 스텔스 함재기인 KF-21N을 주력으로 탑재하여 먼 바다에서 기동부대에 확실한 공중 우세를 제공하는 핵심 기함 역할을 맡게 됩니다. 무인 전력지 휘통제함은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를 전용으로 탑재하고 정비하며 통제하는 모함으로 위험 해역에 인력 투입 없이 원거리 정찰 및 타격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반 해양 무인 복합체계 네이비시 고스트입니다. 무인 전력지 휘통제함, 무인 항모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바다 위 아래 공중의 수십 대 무인 자산을 인공지능 네트워크로 통합 운영하며 24시간 공백 없는 대양 정찰 및 정밀 타격을 지원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의 방공력, 중형 SLBM 잠수함의 타격력, 대형 군수 지원함의 지속성으로 이어지는 기초 전력을 탄탄히 확보해 왔습니다. 향후 한국형 미사일로 업그레이드되는 정조대왕함을 비롯하여 100% 국산 이지스 구축함 KDDX와 KDDX2, 장보고 3 배치2, 그리고 KF-21N을 탑재한 중형 항공모함과 무인항모, 핵추진 잠수함 장보고 N 전력화가 완성되는 시점에 이르면 대한민국은 동북아 해양 균형 유지와 주요 해상 교통로 수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독자 기동함대 체계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양해군 건설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정세 속에서 국가, 경제의 핏줄인 해상 수송로를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30년간의 연속적이고 단계적인 국가 전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